먼저 흉기를 들고 다가온다면은 강력하게 손목 같은 데를 제압해서 일단 그 위협 행위를 멈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방어 행위인데, 요즘 유행하는 초전도체처럼 무슨 초전도 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밀어냅니까? 나도 상해를 입었다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진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현변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생존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정당 방어 또는 정당 반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 관련해서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갑작스러운 묻지마 폭행 또는 묻지마 칼부림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당 방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이런 칼부림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최근에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특히 제가 실제 고시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신림동이라든가 사건들이 좀 발생한 지역들과 가까이 있었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생활권 인근에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저도 사실 이 사건들을 좀 보고 나서 제가 쿠팡으로 3단봉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또 유튜브에서 엄지손가락이나 앞에 뻗은 허벅지 쪽을 가격을 해서 한 번에 제압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팁들을 저도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롱소드 마스터 김상윤이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3단봉 같은 거 검색하고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급박한 상황에서 이 3단봉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편에게 방어 행위로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친다든가 아니면 허벅지를 때린다든가 했을 경우에 정당 방위가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택도 없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급박하게 이런 흉기 든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위협하려고 할 때, 상해를 가하려고 할 때, 그런 때라도 우리가 3단봉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가격하게 되면요, 특수 폭행이 돼요. 또는 가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수 협박까지도 고려가 될 수가 있죠. 정당 방어에 관한 경찰 기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된다. 그렇죠. 먼저 도발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먼저 시비를 건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정당 방위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납득이 갑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때렸는데 정당 방위가 인정될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또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상대편이 이 정도 때렸는데 진짜 너무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여기까지도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 약간 갸우뚱해질 수가 있는데,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더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데도 내가 3단봉 정도의 물건을 이용해서 방어 행위를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어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것은 애초에 정당 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편이 칼을 들었든 전기톱을 들었든 무슨 롱소드를 들었든 그걸로 나를 찌르려고 공격한다고 할 때 내가 3단봉 정도로 상대편을 가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라면은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편이 때리는 것을 그만둔 후에는 폭력은 안 된다. 이건 뭡니까? 이제 위협을 그만두실 건가요? 칼로 저를 찌르는 것을 멈추실 건가요? 그런 행위를 멈추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편이 흉기를 들고 나를 제압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도 그를 제압하는 정도의 행위는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데, 행위 자체를 그걸 단절돼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피해가 나보다 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먼저 찔린 다음에 그만큼 동일한 정도로 찔러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흉기를 들고 다가온다면은 강력하게 손목 같은 데를 제압해서 일단 그 위협 행위를 멈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방어 행위인데, 그런 것은 절대 정당 방위로 인정하지를 않겠다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도 웃깁니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정말 칼을 들고 쫓아오고 무슨 전기톱 들고 쫓아오는데
내가 거기서 상대편이 얼마나 상해를 입을지 내가 어떻게 가늠을 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그 흉기를 놓치도록 나에 대한 위협 행위를 그만 멈추도록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당 방위에 대한 기준으로는 절대 그런 행위들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요, 흔히 얘기하는 술자리에서 시비 걸렸을 때나 이런 때는 무조건 도망가고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대응한 경우에는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든 범인이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뭘로 가격하면 폭행이고 3단봉으로 전기톱 막아가지고 반격했다면 그건 특수폭행이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답답하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방위법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들에서 억울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 또는 정말 일방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살고자 밀어내는 정도의 폭행도 이것도 쌍방폭행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초전도체처럼 무슨 초전도 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밀어냅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 포지션을 바꾼다든지 가격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진짜 나를 덮치는 그 사람을 살고자 이렇게 밀어내는 정도는 가능한 그런 정도의 판단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저항을 한 경우도 다 물리적인 저항이 있다고 봐서 쌍방폭행으로 이해해버린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이런 소극적인 저항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기소가 되고 벌금이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상대편에게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진짜 맞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CCTV가 없었다거나 어떤 목격자가 없었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상대편이 오히려 나도 맞았다라고 하면서 상대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가지고 상처를 낸 다음에 나도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진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대편의 몸에 상해가 남아있게 되면은 그것이 또 싸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둘 모두를 통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싸움 장면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디테일 싸움이에요, 결국은.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도요, 이런 정당방위 체계가 절대 100%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나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특히 흉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들이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당방위 체계보다는 우리 법상 현행범체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이 거의 확실한 그 사람을 잠시 경찰이 올 때까지 좀 제압을 해놓고 경찰에 인계하는 그 정도의 상황을 현행범체포라고 해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 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좀 힘들고 내가 좀 억울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사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명을 해서 상대편의 범죄 행위에 비해서 좀 경미한 반격이라고 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아니면은 수사관에 의한 불송치를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결론적으로 현재 정당방위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단 피하는 게 최상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대편이 급박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일단 법은 두 번째고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상식적인 선인데 그에 반해서 이 정당방위 체계가 조금 사람을 좀 억울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전달드렸고요. 혹시 좋은 호신무기나 3단봉에 대한 제품을 추천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구매하게 되면요, 감사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